누군가가 내 집에 어항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보편적인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자면 당연 구피나 제브라 다니오, 테트라, 금붕어 등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사실 어항이란 물고기가 주인이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닌 수초와 자연 소재를 이용한 꾸미기가 주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수족관에 꾸며진 어항을 보며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부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최근 어항을 꾸미려고 자료조사를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항 꾸미기는 단순히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선, 원근감, 깊이감, 구도, 수초의 적절한 배치, 올바른 관리 등에 의해 비로소 멋진 수조가 탄생한다는 것을요. 그런 디테일한 요소를 중심으로 두고 시청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구 다사에 위치한 트라이톤 플랜트 갤러리. 들어가기 전부터 심상치 않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아마도 강연을 했거나 연습용인 듯 합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운영되고 있는 카페와 대형 수조 여러 개가 손님을 반깁니다. 입구와 가장 가까웠던 수조, 중후한 톤의 오석과 유목, 그리고 후경 수초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논이는 생물들. 바로 옆에는 조금 더 푸릇푸릇한 수조가 있습니다. 정경수초는 아니지만 짧게 자름으로 정경수초처럼 보이는 중경수초. 수초의 싱싱한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차갑고 무거운 톤의 청령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 너머로 보이는 길은 어항을 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며 후방에는 중간에 배치한 돌보다 작은 돌을 두어 크기 대비를 이루면서 원근감을 형성합니다. 쌓인 청령석 사이에 보이는 동굴은 조금 더 모험적인 느낌을 만들어주네요. 이 수조가 안반지대 속 평원 느낌이었다면 바로 옆의 수조는 나무를 세로로 배치하여 숲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목은 뒤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유목이 놓여지며 이곳에도 만들어져 있는 길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며 저 멀리 있는 듯한 연출을 이루어 숲에 놀러온 저를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경 수초는 나무를 넘어 수면을 뒤덮으면서 나무의 잎처럼 묘사되었죠. 그 옆의 수조는 아까의 두 수조의 이미지를 합친 듯한 숲과 안반지대 경계면에 있는 계곡으로 보였습니다. 전방에 크게 놓여진 두 덩이의 유목이 인상적인데요. 둥근 유목이 들어감으로써 나무 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층층이 쌓인 돌계곡 너머로도 길이 나 있네요. 이곳은 독특하게도 폭포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모래가 모일 공간과 수중모터를 두어 모터가 위로 모래를 발사하는 형식이죠. 해외 영상을 통해 접하기만 했지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한쪽은 쿠바펄이 웃자라 흘러내리며 덩굴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 중앙은 모스와 쿠바펄이 수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노란색의 황호석이 메인 수석으로 들어간 수조는 전반적으로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중심에서 시작되는 정경과 음성수초항입니다. 큰 유목과 음성수초는 조합이 상당하죠. 화려함이 가득한 유경수초도 좋지만 싱그럽고 시원하며 푸르른 느낌이 한가득인 음성수초가 메인인 수조도 꽤나 매력적이답니다. 다음은 큰 크기에 무척이나 놀랐던 수조인데요. 무려 240에 60에 60. 제 어항 중 가장 큰 어항의 가로 길이가 60인데요. 이 수조는 가로 길이가 아닌 세로와 높이가 60입니다. 제목이 비슬산인데 비슬산의 산등성이를 나타내려 하신 것 같네요. 기타 수초들로 산의 푸르름을 보입니다. 보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웬 여과기 출수구에서 거품이 나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2탄 확산기였습니다. 수초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요. 아마도 어항 전체로 2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달아두신 것 같네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넘어옵니다. 이곳엔 테라리움과 팔루다리움, 레이어업 수조가 있습니다. 작은 수조에서 이루어진 하드스케이프. 역시 돌도 마구잡이로 두는 것보단 구도를 이해하고 잘 배치하다 보면 훨씬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둘 다 동굴이 있는데요. 동굴이 주제였나 봅니다. 바로 옆엔 황호석이 메인으로 쓰인 테라리움이 있습니다. 아까의 모래 폭포와 같은 원리로 수중모터를 이용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식입니다. 테라리움에는 양치류 식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만들 테라리움 수조가 이렇게 멋졌으면 좋겠네요. 중간에는 빈 수조에 배치만 되어 있는 만자니타 유목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목은 수조의 위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소일의 두께가 상당한 이끼류를 활용한 수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조였는데요. 다름 아니라 제가 가진 수조와 동일한 사이즈인데 동 사이즈임에도 이렇게 예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꾸미는 것일까 하며 말이죠.
모스가 줄을 이루다 보니 정경수처럼 표현하는 느낌보다 훨씬 부드러운 연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는 별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없애버리는 멋진 수조였어요. 옆에도 작은 테라리움 수조가 하나 있더군요. 미니 야자와 고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대세는 테라리움입니다. 옆은 큰 수조의 물을 3분의 1만 채우고 안개 발생기를 이용한 재밌는 수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물을 다 채우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재밌고 볼 게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섬을 이어주는 나무다리, 음침한 느낌 사이로 흘러나오는 안개가 수조를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더군요. 다음 두 수조는 어두운 느낌이 더 많은 그림자 영역이 많은 수조들이었습니다. 트라이톤 사장님께선 대부분의 수조에서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다양한 방식의 길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황호석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들어가면서 집중시키는 효과를 일으켜 길이 더욱 강조되어 보입니다. 특히나 양 사이드가 어둡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이네요.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도 재미납니다. 수초와 이끼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나무를 덮고 있습니다. 옆에 수조 또한 푸르르지만서도 어두운 영역이 꽤나 큽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왕릉 같았어요. 정갈하게 잘린 가운데 볼록한 곳을 보니까 릉이 생각나더군요. 양 옆에는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굴이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아 어떻게 생겼는지 보긴 힘들지만 나름의 재미를 갖춘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조입니다. 아까 봤던 큰 수조보다 더 큰 사이즈, 가로 300에 세로 70, 높이 70. 아쿠아리움이 아닌 곳에서 이만한 크기의 수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가까이서는 한 화면에 담기지도 않는 압도적인 스케일, 크기에서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오밀조밀한 구석에서 드넓은 평원을 지나 오밀조밀함과 대조되는 시원한 영역으로 가는 시선. 안개 발생기로 수면을 따라 안개가 생깁니다. 이 수조에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유목입니다. 유목은 고스트우드로 결 자체가 우수한 유목이죠. 결이 너무나 예쁘다 보니 탐이 났습니다. 유목 밑에 생긴 동굴 같은 공간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수초의 뿌리나 어둡기 정도가 너무나 적당해 보였습니다. 이 수조에서 재미난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엔젤피쉬를 꼽겠습니다. 덩치 큰 엔젤은 구석에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는 다른 어종들이 논일고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중앙부에 있는 수류가 강해서가 아닐까 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엔젤은 아무래도 수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 대피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큰 스케이핑 수조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TV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어항도 거거익선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허투루 어항을 꾸미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수초와 유목, 돌을 이용한 꾸밈 위주인 큰 어항을 눈앞에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물생활을 대하는 마인드가 달라질 거예요. 대구가 가기 힘든 위치라면 용인에 위치한 아쿠아가든 기흥점도 스케일이 제법 크니까 방문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물생활이라는 취미가 단순히 어항에 열대어를 키우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자연물을 이용해 꾸미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어항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뭘 키우고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닌 어떤 어항을 운영하고 있어?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며 물생활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에겐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생활에 진득하게 빠지신 분들은 이런 수족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트라이톤에는 용품, 생물 및 수초 판매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수족관 촬영을 허가해주신 트라이톤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